2차 베이비부모 세대가 9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964년생이 올해 은퇴를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은퇴를 대거하게 되면서 이제 소득 절벽에 놓이게 되고 또 다른 이제 고민, 걱정들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죠. 이제 그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 그 사이에 있는 공백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대거 은퇴하면서 이제 고령화가 좀 더 깊어진다라는 것,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4에서 1974년까지의 그 세대들을 이제 지금 현재 기업에서 대거 이제 내보내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들이 이제 겪게 되는 일들,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들을 대거 이제 퇴직시키고 빈자리를 저임금의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으로 이제 채우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제 직원들, 이제 근로자들 임금 최대한 적게 줘서 이 대기업들의 이제 이익을 확보했던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와 비슷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세상은 이제 기본급 사회, 저임금 사회,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나 편의점에서 일하나 급여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이제 최저시급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에 이제 과거와 같은 활력이나 이 성장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성장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그런 모습들을 기업들이 갖춤에 따라서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변모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겠습니까? 나라가 손해를 보고 기업이 손해를 보는 걸 겁니다. 개개인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가난해지고 말입니다. 되게 씁쓸하죠.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답답한 모습들이 아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게 필요할까요?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들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좀 관찰하고 잘 대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겁내며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수긍하고 지내야 되는 것들인데, 참 안타깝고 참 염려스럽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괜찮아지기는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때가 오기는 할까? 라는 의구심이나 걱정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앞으로 5년은 되게 힘들 거다. 하지만 5년 이후에 또 다른 5년은 또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항상 안 좋기만 하는 건 아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좋아지는 것과 안 좋아지는 것이 반복된다. 그 반복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봐야겠죠. 또 어떤 이들은, 많은 이들이 불황에 되게 힘겨워할 때 조용히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그 각양각색인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건지, 어떻게 지낼 건지를 잘 궁리하고 잘 따지며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시대, 우리네 세상,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안전한 길인지는 제각각 생각하는 게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두고 보고 조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세상이 꽤나 힘겹고 꽤나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각자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시시비비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겹지만 또 그래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미 많은 사회 경험과 이 어려움들을 경험해 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더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또 헤쳐나가면서 도전하면서 세상을 또 맞설 것 같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들, 그리고 이제
그 뒤이어서 이게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지는 우리는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면 또 우리는 또 그 다음을 또 기약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고령화되고 생산 노동 인구가 이제 매년 50만씩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뭐 그에 대해서 기득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 계속 집어넣으면 한국이라고 한 나라에 안 그래도 이 동서 갈등과 서울과 비서울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심한 나라에서 외국인들 노동자만 잔뜩 들어와서 움직이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 더 큰 이제 분열과 혼돈과 범죄들이 난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어떠한 식으로든 이 내부에서 잘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죠. 2차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걱정된다가 아니라 되려 그들이 아닌 이미 이제 빈곤 노인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참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40대들, 그들이 아마 되려서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는 어느 연령대 할 것 없이 안 힘들고 난감하지 않은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좀 잘 헤쳐나가고 잘 대비하고 잘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참으로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낼 수 있으려나, 걱정도 고민도 깊어지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2차 베이비부모 세대 950만 명이 매년 이제 은퇴하면서 빈 공백이 잘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고임금을 받는 2차 베이비부모 세대들 빈자리를 이제 저임금 파견직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나라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들은 당장에 인건비 줄였다고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들 발등 찍는 일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지고 얼마나 어려워질지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꽤나 힘겹고 꽤나 어려워지는 일들이 대거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굳은 마음으로 강한 각오로 세상을 내다보고 대비 대응하고 관찰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베이비부모 세대 950만 명이 매년 은퇴하는 모습을 보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